김정수는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월급날이면 제일 먼저 통장에 돈을 넣었으며 가족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늘 자신의 것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도 그는 기쁘기보다는 막연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점심때가 되어도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을 일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내는 은근히 눈치를 주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방해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산책을 하다가 골프 연습장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왠지 활기차 보였습니다. 정수는 주저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처음이세요? 카운터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의 골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공도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채를 휘두를 때마다 허공만 가르거나 땅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하는 느낌, 조금씩 나아지는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오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습장을 다닌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정수는 옆 타석에서 연습하던 한 남자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철호였고 나이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형님, 스윙 자세가 좋으신데요? 언제부터 치셨어요? 윤 과장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는 겸연쩍게 웃으며 아직 초보라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고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윤 과장은 정수보다 골프 경력이 조금 더 길었고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형님, 그립을 조금만 더 강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시선은 공에서 떼지 마시고요. 정수는 그의 말대로 따라했고 신기하게도 공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습이 끝나면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윤 과장은 정수보다 말이 많았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저도 형님이랑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래요. 집에만 있으면 아내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나갈 곳도 마땅치 않고. 윤 과장은 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마음 충분히 알죠.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뭐. 그 말이 정수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그런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맞벌이 부부였고 늘 바빴습니다.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에 육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골프 이야기를 꺼내면 며느리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골프가 돈이 많이 드는 운동 아니에요? 너무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수는 아니야, 연습만 하는 건 별로 안 들어라고 말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적당히 하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 정수는 웃으며 알았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조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려고 하니 눈치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점점 더 윤 과장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윤 과장은 정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으며 때로는 적절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형님,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형님을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형님도 형님 인생이 있잖아요.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제 좀 즐기셔야죠. 정수는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윤 과장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에 윤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골프를 계속 치실 거면 회원권 하나 있어야 하는데요.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원권이요? 네, 회원권이 있어야 정식 골프장에서 제대로 된 라운딩을 할 수 있거든요. 연습장에서만 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진짜 골프의 맛은 필드에서 느껴야죠. 정수는 솔깃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싸지 않나요? 윤 과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좋은 조건으로 나왔어요. 형님 같으신 분한테 딱이에요. 정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퇴직금은 노후를 위해 아껴야 했고 큰 돈을 한 번에 쓴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윤 과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아니면 못 사요. 이 가격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보통 이런 조건이면 금방 나가버려요. 그리고 며칠 뒤 연습장에 있던 동호회 사람들 앞에서 윤 과장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 형님은 내 사람이야. 형님 일은 내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결국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윤 과장이 알려준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정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살자. 평생 참고 아끼기만 했는데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입금을 마치고 윤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과장, 입금했어요. 전화 너머로 윤 과장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정말 잘하셨어요. 곧 서류 나오면 제가 바로 드릴게요. 앞으로 같이 좋은 곳에서 라운딩 많이 다녀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았고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윤 과장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과장, 서류는 언제쯤 나와요? 윤 과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 형님. 죄송해요. 골프장 쪽에서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수는 그래요,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습장에 갔는데 윤 과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윤 과장님 오늘 안 오셨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째 안 보이시네요. 정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마 바쁜 일이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윤 과장은 여전히 연습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정수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뉴스 속보 자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골프클럽, 채무 불이행으로 긴급 폐업, 회원권 피해 속출. 정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골프클럽. 그곳이 바로 자신이 회원권을 샀다는 골프장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윤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현재 사용하실 수 없는 번호입니다. 정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아니야, 윤 과장이 그럴 리 없어.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정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습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다가가자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 혹시 윤 과장한테 돈 보내신 거 있으세요? 정수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여기서 여러 명한테 같은 수법을 쓴 것 같아요. 골프 회원권 투자한다고 돈을 받아서 먹튀한 거죠. 저도 당했고 여기 김 선생님도 당하셨어요. 정수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2,500만 원.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의 일부를 노후를 위해 아껴야 할 그 돈을 믿었던 사람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던 말을 듣지 않고 큰 돈을 날렸다고?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아들이 실망할까? 집에 도착해서도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골프 안 치고 일찍 왔네? 라고 물었지만 정수는 응, 그냥 좀 쉬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윤 과장은 그렇게 친절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나를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 나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나? 며칠이 지났지만 정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골프 연습장에도 가기 싫었습니다. 아내는 정수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정수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우연히 아들 민수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는 문이었는데 그날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서류가 왠지 익숙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골프 회원권 계약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지만 어떤 부분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조건과 금액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정수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서류 옆에는 아들의 필기체로 쓰인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골프 회원권. 인터넷 검색해보니 사기 의심됨. 해당 골프장 이미 작년에 문제 있었다는 기사 여러 개 나옴. 윤철호라는 사람, 전과 있는 듯. 하지만 아버지한테 말하면 더 반발하실 것 같음. 이미 관계가 깊어진 상태에서 말리기 어려울 듯. 그냥 두기로 함. 어차피 본인 돈이니까.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메모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 어차피 본인 돈이니까.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 과장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방치한 것입니다. 정수는 메모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수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군요. 너 알고 있었니? 내가 사기당하고 있다는 걸? 민수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정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려도 안 들으실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랑 이미 친해지신 상태였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너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고 하실 것 같았고요. 그래도 말은 했어야지. 2,500만 원이야. 내 퇴직금이라고. 민수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인생 살기 바빠요. 회사 일에 육아에 매일 지쳐 죽겠는데 아버지 일까지 하나하나 챙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 아버지 돈이잖아요. 아버지가 쓰시든 날리시든 어차피 아버지 선택 아닌가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자신이 키운 아이가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네가 적어도 나한테 말해줄 줄 알았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막아줄 줄 알았어. 민수는 휴대폰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 그냥 공부비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배우신 거잖아요. 공부비. 그 단어가 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500만 원이 공부비라니.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그저 공부비라니. 정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윤 과장의 배신은 돈을 잃은 것이었지만 아들의 무관심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늙은이인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는 건가?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체질이었지만 그날은 소주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지난 3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던 날들, 야근하고 돌아와도 가족을 위해 웃던 모습들, 아들 학원비를 대기 위해 점심을 굶던 기억들. 그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도 가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정수는 괜찮아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장에서 알던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 씨, 요즘 안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정수는 네, 그냥 좀 쉬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저희가 다 알아요. 윤 과장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저도 비슷하게 당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나오세요. 우리 같이 라운딩이나 한번 가요. 정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웠고 무엇보다 골프채를 잡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말.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정수는 연습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볼이 맞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린 향기. 카운터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수 씨, 오랜만이에요. 정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갔습니다. 골프채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고 몸이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스윙을 했습니다. 공은 제대로 맞지 않고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옆 타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수 씨,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연습장에서 자주 보던 박 선생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박 선생은 정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 그래요. 저도 힘든 일 있으면 스윙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쳐야 해요. 치다 보면 마음이 풀려요. 정수는 박 선생의 말대로 계속 쳤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이 살아났습니다. 10번째쯤 쳤을 때 공이 시원하게 날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맞은 샷이었습니다. 정수는 무의식 중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선생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거예요. 그 느낌 잃지 마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채를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윤 과장 생각도 아들 생각도 잠시 멀어졌습니다. 오로지 공과 채, 그리고 자신의 호흡만이 존재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박 선생과 몇몇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다음 주에 저희 지방으로 라운딩 가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실력도 별로고 괜히 패가 될 것 같은데요. 박 선생이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우린 그냥 즐기러 가는 거예요.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가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요. 다음 주가 되었고 정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있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어디론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하자 넓은 녹색 페어웨이가 펼쳐졌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진짜 필드를 밟았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푸른 잔디,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첫 홀에서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티샷을 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스윙을 했고 공은 그리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실망했지만 박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첫 샷은 다 그래요. 다음껏 잘하면 되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을 치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홀쯤 되었을 때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전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정수도 그 대화에 조금씩 끼어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친 샷, 정말 엉망이었죠?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페어웨이는 맞췄잖아요. 저보다 나았어요. 그렇게 주고받는 농담 속에서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그를 판단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골프를 즐기는 동료들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라운딩이 끝나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홀에서 공을 쳤습니다. 공은 천천히 그린을 향해 굴러갔습니다. 완벽한 샷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정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구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한테 기대는 건 나이를 먹어도 어려운 일이구나. 옆에 앉아있던 박 선생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박 선생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함께 가요. 정수는 네,
그렇게 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식사는 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밖에서 먹었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정수는 멈춰 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응. 오랜만에 좀 편해 보여요. 정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런가 봐요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윤 과장에게 당한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여전히 골프가 있고 연습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고 함께 라운딩을 다닐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은 관계들이지만 그래도 자신을 완전히 혼자 두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정수는 다시 연습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서 공을 받고 자리로 갔습니다. 채를 잡고 스윙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쳤습니다. 공은 깨끗하게 날아갔습니다. 만족스러운 샷이었습니다. 옆 타석에서 박 선생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골프 처음 배우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기본 자세부터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다 보면 늘어요.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회원권 같은 건 언제 사면 좋을까요? 정수는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회원권은 정말 충분히 알아보고 사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골프는 도망가지 않으니까. 젊은 남자가 감사하다며 인사하고 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 조언을 미리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뭔가를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당신 좋아하는 거 사왔어. 아내는 잠시 정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짧은 대화가 정수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서운함은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도 자기 인생이 힘든 거겠지. 나처럼 여유가 없는 거겠지.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일은 어때? 민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냥 그래요. 바쁘긴 한데 할만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깊은 대화도 화해의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고 자신은 자신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때때로 이렇게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정수는 연습장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니어 동호회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수 씨, 우리 비슷한 나이끼리 모여서
정기적으로 라운딩 다니는 모임 만들려고 해요. 같이 하실래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두려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죠. 시니어 동호회의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고 다들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정수도 간단히 말했습니다. 김정수입니다. 골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실력은 별로지만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다가 골프를 시작했고 새로운 낙을 찾고 있다는 것. 정수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정수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든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윤 과장의 일은 그에게 큰 교훈을 남겼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 앉아 있는데 한 동호회 회원이 말했습니다. 정수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정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예요. 처음엔 뭔가 무거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조금 배운 것 같아요.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무엇이 남았는지를 보는 법을요. 그날 저녁 정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지만 문득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2,500만 원을 잃었다. 아들에게 실망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여전히 골프채를 잡을 수 있고, 여전히 공을 칠 수 있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골프장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정수는 이제 동호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언제나 성실하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로 동호회에 가입한 사람이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골프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한테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매력인 것 같아요. 한 홀 한 홀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라운딩이 끝나 있거든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수는 다시 골프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티샷을 준비하며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수는 공을 향해 채를 휘둘렀습니다. 공은 높이 떠올라 파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수 씨, 멋진데요.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왔고 정수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페어웨이를 따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정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상처를 입어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